옛날에 그 카드 대란 기억나십니까? 2003년인가 그랬죠. 노무현 정권 때. 카드 막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한 사람 건너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에 테이블 펴놓고 카드 모집했지 않습니까? 그때 보면 젊은 사람 학생들 막 그냥 사람이면 다 카드 발급해 주려고 달라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카드 대난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? 그런데 지금 또 그렇답니다. 대학생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는 모집인들이 그거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대학생들한테 신용카드 하나 발급해주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수수료를 받으니까 무조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 잡아가지고 학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직업난에 영구 조교다. 조교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학생을 영구 조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카드라는 것은 자격이 돼야 발급받는 거 아닙니까? 수익이 없는 사람한테 카드 발급하면 안 되죠. 근데 무자격자한테 무차별로 살포를 하고 월급 130만원 받는 사람한테 월 한도 600만원짜리 질러주고 은행 참고서도 카드를 갖다 편법으로 발급을 다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카드 받은 사람들이요. 생활상에 다 쪼달리거나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이거나 학비나 생활비에 쪼달리는 젊은 청춘들이나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? 이 사람들이 돈도 빌려야 될 참에 손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꺾고 보는 거죠. 그랬다가 신용불량자 전락되는데 그래서 이 뭐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채무조정해야 되는 대상 10%가 20대라는 겁니다. 정말 카드 발급하는 사람들 도덕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. 이것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감독기관이요. 카드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건당 얼마씩이라고 과징금을 매기거나 안 그러면 영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과감한 대처가 있어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되겠습니까? 10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수출이 434억 달러라 가지고 6년 만에 제대로 줄어들었답니다. 작년 대비 15% 줄었는데요. 그래서 이거 뭐 좀 심각한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은 한국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남이 또 같이 줄었다고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청와대는 이것이 너무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또 경제수석이 나서서 해명까지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왜 그런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저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수출해야 될 어떤 나라들이 이 저유가 시대에서 좀 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석유 제품, 석유 화학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유가 시대가 보니까 이런 어떤 물량들이 수출이 확 줄었고요. 그 다음에 물동량이 주니까 선박, 자동차 이런 수출도 줄었고 공장이 많이 안 들었으니까 철강도 줄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출 감소가 전부 저유가에 따른 신흥시장의 수요 및 단가 하락이 주 원인이다. 그러니까 수출을 하더라도요. 개당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에서 저유가로 인해 갖고 신흥시장도 요즘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한국 걸 수입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저유가인가 하면 작년 9월 100달러였는데 지금 오늘도 뭐 46, 7일 겁니다. 40불대에 올 8월부터 계속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저유가가 지금 한국의 수출 부진의 큰 원인이고 이 저유가가 세계적인 수요를 부진하게 만들고 특히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 확 줄어버렸습니다. 인프라 건설을 잘 안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서로 간의 수출, 수입 같은 어떤 물동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이제 이 주요 힘든 원인 중에 하나죠. 정부는 10월 달에 수출이 확 줄은 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.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죠. 계속 이런 일에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부지기수일 건데 이런 부분을 비관하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유가가 굉장히 오래 갈 거다. 이제 30불대로 석유가 떨어질 수도 있다. 이게 악순환이 될 거다. 저유가가 되니까
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단가가 하락되면서 점점 또 국가 간의 물동량은 줄어들 수 있다.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부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한국의 수출에서 지금 눈에 딱 보이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. 눈에 보이는 데서 수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경상수지는 역대 최상의 흑자예요. 왜? 수출이 주는 것보다 수입이 더 줄어가니까. 그래서 이거는 경제가 규모가 점점 예를 들어서 농구공에서 축구공쯤으로 줄어들고 좀 있으면 배구공쯤으로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수출 수입이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실손보험이라는 거 있죠. 그래서 보험의 약정한 금액을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받는 거, 병 걸리거나 하면 받는 거 외에도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낸 병원비나 병원의 통원, 입원비 이런 부분의 일정한 부분들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건데요. 한국에는 과잉진료가 판을 치고 병원의 과잉진료 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그냥 병원을 갔다가 내 집 떠나듯이 떠나듭니다. 그래가 또 병원비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챙겨야 되니까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손보험은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데 경신할 때마다 실손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립니다. 15% 20%씩 확 올린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부분을 그래도 개인이 부담이 안 되도록 보험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만드는 게 실손보험일 건데 이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에다가 또 이 과잉으로 병원에 출입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문제 또 보험회사의 바가지 이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살까지 했다 애가 그럼 25살 이제 21살부터 새로 5년간 또 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 아마 몇 년 하면 제가 볼 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과잉 진료나 보험 처리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해야 되고요. 또 그 전제 조건으로 보험사들이 받고 있는 보험료율이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담합에 의해서 과잉으로 보험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그 두부마을이라고 두부 요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식당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어제 뭐 한 텔레비가 가가지고 보도를 한 모양인데 국산콩이 아닌 콩으로 두부마을을 뭐 하더라. 놀라운 일이죠. 다 국산콩을 사용한다고 우리 농산물 해가지고 간판에 다 붙여놨는데 제가 콩에 대해서 좀 알아요. 저도 농업에 대해서 좀 아니까 국산콩하고 수입콩하고 차이 가격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옛날에 수입콩을 수입만 할 수 있으면 수입만 해도 떼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. 그런데 요즘 뭐 GMO니 뭐니 농약이니 해서 이 국산콩하고 수입콩하고의 안전성의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도 엄청난데 이 수입콩을 갖다가 두부에 써서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마을에 뭐 국산콩 두부마을 이러면 안 되죠. 수입콩 두부마을이라고 이렇게 앞에 수입콩을 하나 더 붙여야 되고요. 이런 거 속이는 사람은 지금까지 뭐 영업정지라든지 벌금 매겼는데 저는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.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요. 수입콩 써서 수지 돈 많이 벌고 국산콩 쓰면 못 버는 것 같으면 차라리 가격을 올려야지요.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게요. 조금만 속이면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 가격 차가 수입콩과 국산콩 조금씩 하다가 보면 사람은 다 욕심을 내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직업의식도 없는 거고요.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죠. 그래서 뭐 들키면 벌금 좀 내거나 보통 그렇게 끝나고 뭐 심할 경우 영업정지 좀 하니까 그때 가서 보고 일단 속이자 이렇게 되는데 벌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